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전자공학도였던 제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직군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3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직군을 준비하려면은 소프트웨어 쪽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 과정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쪽집게로 취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전자공학도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서 소프트웨어 직군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 이 강의가 아니라 이 영상을 듣고 스스로 답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준비 과정으로 기본기를 먼저 다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의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5대 필수 과목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조금 잘할 수 있고 또 꼭 필요로 느끼는 과목 3개 정도를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인턴을 하면서 시험 쳤을 때도 그랬고 또한 모든 IT 업체들의 대세가 알고리즘 시험 준비, 알고리즘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전자공학도였던 저도 중요하다고 몸소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고리즘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먼저 일단 그 정보올림피아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줄여서 정올이라고 있습니다. 정올에 들어가서 알고리즘 유형 문제들을 이제 풀어봤습니다. 그 정올은 알고리즘 유형별로 문제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코딩을 해서 제출을 하면 점수까지 매겨주기 때문에 정말 실전처럼 알고리즘을 준비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또 책도 낸 게 있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될 게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 대학교 때 배우는 알고리즘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문제도 풀고 그 책으로 공부도 했고 이제 마무리로는 정보올림피아드의 사이트에 가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알고리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하면은 따라오는 게 자료구조죠. 자료구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문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료구조 역시 필수입니다. 뭐 스택, 큐, 여러가지 순회하는 것들도 자료구조에 나오죠. 관련 서적 3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한 게 아니라 문제도 풀어보고 구현도 직접 해보고 남이 짜놓은 것도 보고 또한 자료구조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윤성우님의 열혈 자료 구조가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설명이 되게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머릿속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C 언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제가 비록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학부 시절 내내 C 언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제대로 C 언어를 알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뭐 포인터라든지 함수 포인터, 뭐 구조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마음 먹은 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아서 C 언어를 다시 깊게 공부를 했는데 이때도 윤성우님의 C 언어, 열혈 C 언어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C 언어가 정말 중요한 게 C 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다른 컴퓨터 언어 C++, 자바, 파이썬 등은 금방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C 언어를 뭐 구시대의 언어다, 뭐 너무 어렵다, 사용하기 어렵다, 어디에 쓰이냐 이렇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C 언어를 꼭 깊게 공부하시고 완전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숙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C 언어를 하면은 다른 언어를 금방금방 배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어떻게, 언어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역량이 더 이제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C 언어를 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 꼭 C 언어를 깊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C 언어를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C++와 자바도 역시 서적과 강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다졌고요. 네, 기본기를 4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때 기본기를 다진다고 해서 결국 제가 소프트웨어 직군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준비된 컴퓨터 공학과 분들과 또 싸워야 되는데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또 스스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저는 졸업을 유예했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단기간에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봤던 게 국비교육이었습니다. 국비교육은 총 6개월의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한 달을 한다면은 대학 과목 강의 2개를 한 학기 분량에 뗄 수 있는 그런 분량이고요. 거의 총 6개월 국비교육을 한다는 거는 대학교 과목들을 거의 1년에서 2년치를 이제 컴퓨터 공학과 전공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국비교육을 들었고요. 국비교육도 뭐 이제 C나 C++, 뭐 인베디드 이런 게 아니라 좀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전자공학과가 아닌 정말 소프트웨어 직군 그 자체 면접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고요. 자바와 안드로이드, JSP, 스프링, DB. JSP와 스프링, DB는 웹 쪽에 많이 쓰이는 그런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쪽을 하면서 좀 더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비교육의 좋은 점이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자바와 안드로이드에 비해 훨씬 더 깊고 많은 예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하면은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됩니다. 네. 지금도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지만 안드로이드만큼은 좀 컴공 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더 최적화를 잘하는 부분도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국비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좀 나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자공학도 여러분들에게 국비교육도 제가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직군으로 이제 면접을 가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의 기본기가 되는 기본기들은 100% 사전에 물어보게 됩니다. 5대 과목이라 했으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고리즘, 자료구조, 뭐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DB나 운영체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이 기본기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기본기를 통과를 안 하면 기본도 안 되어 있으니 거기서 면접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 기본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 면접관은 그 면접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이제 더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된다면은 전자공학도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인베디드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관심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얘기를 꺼내시면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꺼내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했으며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 회사에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제가 예전에 면접을 봤을 때 실수했던 거는
소프트웨어 직군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전자공학도의 마인드로 면접을 임했고 기본기는 몰랐으며 계속 전자공학도 관점으로 인베디드나 하드웨어적인 그런 질문을 요구했고 실제로 강제로 하게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죠. 네. 저희는 소프트웨어 직군 면접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소프트웨어 직군의 필수 기본기에 대한 면접은 다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관심 분야에 대해 물어보면은 뭐 인베디드 쪽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자공학도 분들은 또 영상 처리도 많이 하시죠? 뭐 그때 영상 처리 얘기를 꺼내셔도 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안드로이드 좋아하시면 안드로이드 얘기하셔도 되겠고 네 그렇게 면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네 취업을 하고 지금은 2년차 개발자인데요. 근데 취업만 하고 한다고 이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끝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던 극단적인 예는요. 14년차 개발자가 신입사원한테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14년 동안 펌웨어만 하신 개발자가 있는데요. 지금도. 네. 그분은 펌웨어만 하셨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훨씬 더 안드로이드는 잘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취업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뭐 취업 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향후 목표는 이런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